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병주와 함께하는 헌법행정법 임병주입니다. 자, 우리 경찰헌법에 대해서 내년부터 이렇게 새로운 과목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방향성을 못 잡으신 분들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우리 이제 시험 전략을 짜기 위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과목이 이제 좀 변경이 됐죠. 이 형사법, 경찰학, 헌법. 그런데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전략을 잘 짜셔야 됩니다. 이제 저 과목별 배점도 달라졌고 출제 범위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작정 그냥 공부를 하시게 되면 오히려 효율성도 떨어지게 될 것이고 이것 때문에 잘못해버리면 분량 조절을 못 하셔가지고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시험이라는 것은 냉정하고 우리는 준비한 만큼의 점수를 확보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깊게 들어가실 필요도 없고 합격할 만큼의 공부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최대한 많은 점수를 확보를 하는 것이 관건이지만 거기에 따라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잘 짜주셔야 무난하게 내년 상반기에 필기 합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은 우리가 이게 세 과목이지만 배점이 달라요. 형사법이 100점, 경찰학 100점, 헌법 50점. 자, 여기서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목을 하실 게 헌법의 배점이 이게 새로 추가가 된 과목이지만 50점이라는 겁니다. 50점. 이 부분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전략을 짜실 때. 자, 그리고 이 형사법 같은 경우에 100점, 경찰학 100점, 배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개를 합하게 되면 200점 대 50점입니다. 200점 대 50점. 자, 그리고 과목 자체가 전부 다 지금 법과 관련된 과목이고 암기도 해야 될 과목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셨던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검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이. 커트라인 같은 경우가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이 형사법이 100점, 경찰학 100점, 배점 자체가 지금 200점이고 헌법이 50점이란 말은 주목을 하실 게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실 게 헌법 배점이 50점인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배점 자체가 50점인데 공부하는 비중을 똑같이 두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똑같이 두시면. 그런데 이 고득점을 맞아야 될 과목들이 바로 이 뭐 세 과목 다 고득점을 맞아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특히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하셔야 돼요. 합격을 위해서. 이쪽에서 점수가 나오지 않게 돼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지금부터는. 그리고 이 헌법은 이제 뒤에 보시겠지만 과목 자체가 문장이 조금 난해한 것들이 있긴 하지만 어려운 과목이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과목이고 우리가 분량을 그렇게 늘릴 그럴 과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헌법의 비중은 여러분들 당연히 이쪽의 비중이 늘어나야 될 것이고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투자를 해야 될 과목들 공부 시간을 이 부분이지 이쪽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정리를 해서 가장 적은 시간에 가장 효율적인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 과목을 똑같은 비중으로 죽자 살자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러면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이 배점에서는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헌법은 50점인데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시험 범위 및 출제 비율입니다. 시험 범위와 출제 비율인데 여기 먼저 형사법을 보시면 형법 총론 35% 내외로 출제가 됩니다. 형법 강론 마찬가지로 35% 내외로 출제가 됩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경찰 공무원 임용령이라는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시행령.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행령은 당연히 법적 구속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지킬 수밖에 없어요. 경찰 조직에서 출제를 할 때 이거는 령으로 이렇게 딱 규정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자체적으로 그냥 비율을 완전히 바꾸겠다 할 수가 없어요. 살짝 비중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 골격은 지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30% 내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사소송법은 수사 파트와 증거 파트인데 이제 이 령을 보시면 15%씩 이렇게 배점이 되어 있어요. 15%씩 이렇게 해서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뭔가를 하나 지금 뽑아내려고 하는 거니까 한번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찰학은 이제 여기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죠. 경찰행정법 35% 내외, 경찰학 기초 이론 30%. 자,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두 개를 합하게 되시면 거의 65%예요. 기존의 경찰학 이론과 그리고 이 경찰행정법의 비중이 상당히 좀 높아진 겁니다. 자, 그리고 경찰행정학 이렇게 해가지고 15%, 경찰학 기초이론 30%, 경찰행정학 15%, 분야별 경찰활동.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개별 법령들이 출제가 될 거다라는 거 아닙니까? 15% 내외. 자, 경찰 역사, 비교경찰 15% 내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형사법과 경찰학을 설명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주목을 하셔야 될 것이 이 두 과목은 형사법과 경찰학 이 두 과목은 출제 범위가 굉장히 고르게 돼 있어요. 각각 어느 한쪽으로 비중이 쏠려 있지 않고 대단히 고르게 거의 다 출제 범위가 전 범위에서 골고루 출제하겠다. 이런 걸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는 어느 한쪽을 집중적으로 비중을 두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하셔야 돼요. 전부 다. 그러니까 양이 굉장히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죠? 전체를 다 해야 되니까. 이 부분입니다. 전부 다 출제 비율이 굉장히 골고루 출제되게 돼 있어요. 어느 하나의 비중이 없다는 것이죠. 비중이 전부 다 고르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 헌법을 보시면 이 헌법은 임용령에 보시면 출제 범위가 기본권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권, 총론, 강론이 무려 80% 내외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80% 내외 이렇게 되어 있지만 거의 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거의 다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이.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헌법 총론, 헌법의 기본 질서에서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이 좀 보입니까? 형사법 경찰학과 헌법 출제 차이점, 출제 비율. 여기는 기본권에 집중적으로 출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기본권 편.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서 가장 큰 두 축이 기본권 편과 통치구조 편인데 통치구조 쪽은 아예 이제 출제를 안 하겠다는 소리고 기본권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비중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한테는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거예요. 공부를 하실 때. 자, 그리고 이 앞부분에 뭐 총론, 기본 질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총론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상이 되죠. 뭐 헌법 개헌 절차에서 한 문제 뭐 드물게 출제를 할 거라든가 아니면 뭐 헌법 전문 쪽에서 나올 거라든가 그리고 이 파트 요 기본 질서가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법치주의라든가 신뢰보호 원칙 뭐 이런 대원칙들이죠. 대원칙들이 여기에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기본 질서도 기본권하고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기본권과 관련돼서 출제 범위가 거의 90% 가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 따로 딱 떨어진 게 아니라 기본 질서, 뭐 경제 질서, 민주적 질서, 뭐 자치 질서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기본권과 관련돼 가지고 풀지 않으면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풀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
기본권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뭐가 문제입니까? 딱 보시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때 제가 형사법 경찰학에 집중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유는 여기는 전체 범위가 고루고루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다 하셔야 돼요. 다. 그렇죠? 전부를 다 하셔야 되겠지만 헌법은 기본권 중심으로만 공부를 하셔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오류가, 여러분들 제일 먼저 이제 교재를 선택할 때 헌법은 처음 하시다 보니까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 이게 불안하다 보니까 일단 모든 게 다 반영된 책을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무려 약 2000페이지에서 1500페이지가 넘는 이 정도 두께의 책들을 고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필요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절대 뭐 그렇게 정 원하시면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정 원하시면 내가 헌법에 만점을 위해서 그걸 하겠다라고 하시면 좋은데, 만점을 맞아봐야 200점과 비교해서 50점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헌법은 떨어지지 않을 만큼 점수를 확보하면 돼요. 1개 내지 2개 정도만 틀리면 되겠죠. 뭐 다 맞으면 좋은 것이고, 그죠? 그 이하로 이제 떨어지면 안 되겠지만, 이 정도 분량의 책을 구입을 해서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지, 여기에 3배, 4배 되는 책을 구입해가지고 이걸 다 정리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3년 걸릴 겁니다. 3년.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공부를 해서 내가 완벽하게 법을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려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요는 제가 지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자라고 했었는데, 전략을 잘 짜셔야 되겠죠. 이 딱 보는 바와 같이 만점을 맞아봐야 이 점수가 나오는 것이고, 출제 비중도 기본권 중심으로 출제가 될 터이니 우리는 여기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할 때도 너무 범위를 늘리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이미 기존에 쭉 출제가 되어 왔던 여러 가지 기출문제들 중에서 우리 경찰의 출제가 가능한 부분들을 잘 정리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헌법 다른 직 문제들도 보시면 예전부터 출제됐던 중요한 판례들이 계속 이렇게 출제되는 그런 경향입니다. 전혀 생뚱맞은 판례가 출제됐다? 정답이 될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본적인 이론과 관련해서 기본 원칙과 관련된 판례들, 아주 주요한 판례들은 그러면 계속 국가직 7급도 출제되는 것이고, 법원직도 출제되는 것이고, 우리 경찰 승진에도 출제되고, 법학경제도 출제되고, 계속 출제되는 거예요. 계속 출제. 그죠? 그 부분 위주로 먼저 정리를 하고, 그거를 완벽하게 자기 거화 시키면 남는 시간에는 여기다가 투자를 하셔라라는 겁니다. 헌법에 너무 많은 투자, 비용을 투자를 하지 마시고 이쪽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쉽지 않죠? 이 범위가 굉장히 지금 많은 범위인데, 이 많은 범위를 형사법 경찰학을 고득점을 하겠다. 앞으로 계속 커트라인은 올라가게 될 텐데, 이걸 고득점을 하겠다라면 그만큼의 시간을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만큼. 그러면 여기다가 그만큼의 시간을 확보를 했다면 그만큼 헌법은 시간을 줄이면서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헌법은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제가 지금 기본권 총론 강론 80%, 기본 질서 헌법 총론 20% 이렇게 했었는데, 자, 우리 기본권 편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권 총론이 있고, 오늘 총론, 이 총론 쪽에서 여러분들 뭐 기본권의 의, 기본권의 종류, 그리고 기본권을 제한할 때 어떻게 하냐, 기본권 주체는 누구냐, 이런 부분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체적인 어떤 의의를 잡으신 다음에
이게 포괄적 기본권, 뭐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하죠. 자유권 해서 뭐 신체의 자유 또는 뭐 표현의 자유, 거주전의 자유 등등 여러 가지 자유권을 보게 됩니다. 사회적 기본권, 뭐 급부를 청구할 권리 등등, 청구권, 참정권 요 파트인데 여기가 80%입니다. 80%.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은 사실 어렵진 않아요. 다 결국 헌법재판소 결정을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를 할 거니까 출제도 이쪽이 출제가 되겠죠. 헌법재판소 판례가 출제된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1년에 수백 개의 판례가 쏟아집니다. 뭐 그걸 다 내는 거 아니라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헌법과 관련해서 아주 주요 판례 위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출제 분량을 공부할 분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헌법 총례 보면 뭐 헌정사, 국가란 무엇이냐, 국민 언제부터 국적을 취득하게 되냐, 기본 원리 많죠. 뭐 법치주의, 민주주의, 문화국가 원리 막 이런 원리들, 기본 제도, 뭐 직업 공무원 제도, 사유재산 제도 막 이런 제도들인데 여기는 20%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디가 출제될지 모르겠지만 많이 출제돼봐야 서너 문제 출제가 될 거예요. 서너 문제. 20문제 중에 3개 내지 4문제 이 정도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여기 중심으로 쭉 공부를 하시게 되면 충분히 고득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온 판례 또 나오고 또 나오기 때문에 무작정 판례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만 해놓으시면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 전략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은 투자를 하지 말자라는 거. 그리고 교재를 선택할 때도 너무 두꺼운 처음부터 아주 분량이 많은 교재를 선택해서 괜히 스트레스 받고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하실 때. 그리고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는 파트 강약을 조절해서 그 부분 중심으로 나오면 절대 틀리지 않겠다라는 전략을 수립하시게 되면 그러면 충분히 떨어지지 않을 점수를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기 중심으로. 자, 그럼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공부를 깊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깊게. 절대 깊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가장 잘못된 방식이 뭐냐면 너무 많은 걸 깊게 하려고 하다 보면 헌법은 방향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이 판례끼리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어디 쪽 판례지 이해를 못하게 될 거예요. 공법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헌법도 결국은 출발이 조문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헌법 조문. 그래서 조문이 간략간략하고 어렵진 않지만 이 조문을 먼저 파악을 해 두셔야 돼요. 조문. 그리고 그 조문과 관련해서 여러 이제 기본권들이 보장이 될 텐데 제일 중요한 건 기본권의 의의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의. 그리고 그 기본권의 성격. 이게 굉장히 실은 중요해요. 다들 뭐라고 공부할 때 이야기들을 하시냐면 위헌 판례, 합헌 판례, 위헌, 합헌 구별해서 정리하면 충분하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건 일부에 불과할 뿐이에요. 일부. 사실은 출제되는 문제들을 잘 보시면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의 출제 비중이 거의 약 40% 이상이 여기서 출제가 돼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뭐가 될 거냐면 이것이 이 헌법재판소가 이 기본권을 국가가 제대로 보장을 하고 있냐 아니면 침해를 하고 있냐 이걸 판단할 때 이게 원칙이 되는 겁니다. 공식. 이러이러한 기본권은 이러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러이러한 의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국가는 이걸 이렇게 보호를 해줘야 될 것이고 국가는 제한할 때 이렇게 제한을 해야 된다라는 공식이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공식이에요. 조문과 관련해서 이게 공식. 이게 공식. 그리고 이 공식을 판례에 이렇게 접목을 해서 이러니까 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판례를.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결론을 냈을까라는 이유를 이해를 하시게 되면 당연히 이해가 됐으면 사건과 관련해서 암기가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헌법 판례들은 재밌기 때문에 암기도 오래 가요. 한번 암기된 건 그 사건 맞아 이렇게 지문을 보시면 금방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위헌이냐 합헌이냐 구별해 줘야죠. 이게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게 선 작업이 되고 나서 선행 학습이 충분히 되고 나서 여기에 근거해서 판례를 이해한 다음에 위헌 합헌을 구별하시면 돼요. 당연히 위헌 중심으로 정리들을 해야 되겠죠. 위헌 중심으로. 그런데 이걸 단순하게 표처럼 막 지문으로 암기하고 쪽지 쓰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진도를 나가면서 이런 성격의 기본권이니까 이렇게 판례가 밝혔구나 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수많은 판례들을 분류를 해낼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저와 함께 지금부터 진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항상 강조하지만 단순 암기 해야 돼요. 암기해야 되는데 여기를 너무 절대적으로 맹신하지 마시고 최대한 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분량을 확 줄일 수 있고 마지막에 시험장 갈 때 자꾸 틀렸던 판례만 몇 가지만 추려내면 웬만한 판례들은 계속 우리가 출제됐던 판례들이 출제가 될 예정이니까 충분한 점수를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거꾸로 가세요. 거꾸로. 여기 중심 그리고 이거 중심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조문 중심, 조문과 관련된 기본권의 의팍, 기본권의 법적 성격 이해,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입장 이걸 봐야 돼요. 이걸. 이제 그런 문제 잘 안 냅니다. 위헌이다 합헌이다. 이 지문들은 50% 지문밖에 안 돼요. 지문에서는 양심의 자유, 예를 들어서 침해했다 안 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양심의 뜻이 뭐야?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은 어떤 양심이냐? 이런 걸 문장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문장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 부분들을 이해를 하냐 못하냐 여기서 고득점의 관건이 있습니다. 단순암기, 위헌합헌 구별해서 단순암기하고 끝내버리면 결국 50%밖에 득점을 못하세요. 우리는 100%를 맞아도 50점을 확보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맞추도록 노력을 하되 이 위주로 간략간략하게 정리를 해놓고 문제 풀면서 암기들이 당연하게 돼버리면 그러면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점수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디 여러분들이 헌법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전략과 공부 방법을 잡으시고 저와 함께 저를 믿으시고 너무 분량 늘리지 마시고 줄여가면서 충분하게 정리만 잘 하시면 꼭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나 카페 제목이 임병주와 함께하는 헌법 이렇게 간 겁니다. 자, 이 시간 OT를 이렇게 마치고 기본권 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